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1일 영남일보 12면. 오늘의 제목은 빚을 산 37년간 수행, 삼국유사 찬술의 토대를 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진은 달성 비설산 대견봉에서 위치한 대견사 전경입니다. 달성군과 동화사는 2014년 3월 1일 대견사를 중창 낙성하면서 이 절을 1년이 주석했다 했던 보담함으로 공표했습니다. 달성에서 꽃피운 역사의 인물, 고려 존속에 추대된 일련선사. 대구 달성은 명실상부한 인재의 고장이다. 우리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수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달성의 인물들은 시대 정신을 일으켜 세우며 민족의 기상을 더 높였다. 특히 학문의 숭상하는 유학자적인 기풍이 뿌리 깊게 내린 학식과 인품을 갖춘 선비들이 많았다. 여전히 달성에서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가문들이 그 명맥을 잇고 있다. 무엇보다 달성 출신의 인물들은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들은 항상 몸을 낮춰 충효이해를 실천하고 불의에 대항하며 나라를 위기에 처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몸을 던졌다. 이들의 올고전 정신 문화는 시대와 지역을 넘어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영남일보는 이들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달성에서 꽃피운 역사 인물 시리즈를 11차례 걸쳐 연재한다. 달성의 인물을 논할 때 일현, 선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비록 달성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지만 꽤 깊은 인연을 맺었다. 불교 과거에서 수석을 합격한 뒤 처음에 부임한 곳이 달성이고 비설산에서만 37년간 수행을 했다. 그에 있어서 달성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시리즈 1편에서 보각국사 비명에 새겨진 내용을 토대로 1년이 달성에 남긴 흔적을 되짚어 본다. 혼돈의 시대 불교의 기,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련의 삶은 달성에 비해 알려진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다방면의 왕성한 활동을 하고 불교의 최고의 위치인 국존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 그에 대한 기록은 군이 인각사에 세워진 비의 내용이 전부이다. 이외에 다룬 기록이 없어 그의 생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 그나마 인각사 보각국사비의 단편적인 일련의 일생이 담겨져 있다. 보각국사비에 따르면 일원은 고려 희종 2년 6월 신유일에 경주 장산군에서 태어났다. 1266년 징기스칸이 몽골족을 통일하고 제국을 건설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대장경의 판각 사업에 참여하고 삼국유사를 쓰게 된 것이 어쩌면 그의 운명이었을지 모른다. 장산군은 지금 경산시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불가에 출가하기 전 그는 견명이라고 불렸다. 모친이 환해 해가 자신을 비추는 꿈을 꾼 뒤에 그를 잉태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유년 시절부터 그는 남달랐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고 엄숙했으며 범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방을 살필 만큼 당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9세 때부터 해양, 현 전라도 광주 무량사에서 배움을 시작했다. 1214년의 일이다. 장상군에서 멀리 해양까지 가서 수학을 한 것은 어떤 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년 뒤에 그는 설악산 자락의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로 가서 출가했다. 무신 정권의 혼돈시대 불교에 귀의한 것이다. 당시 이름은 회연이었다. 진전사는 절토로만 남아 있다가 2005년 복원이 시작돼 4년 만에 전통 사찰로 지정되었다. 진전사 인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제1의 관음도량인 낙산사를 비롯해 신흥사, 백담사, 봉정암, 오세암 등의 이름난 절들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이련은 선종 성녀였지만 다른 종파의 교리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보각국사비에도 선방을 두루 다니면서 참선의 명성이 매우 높았다. 당시 무리들이 받들어 구산중의 사선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선불장 장원 이후 비설산으로 이련은 1227년 개경에서 치른 스님의 과거 선불장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진전사에서 경전과 참선 공부는 물론 주변 사찰을 다니며 여러 종파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과에 나아가 합격한 이련은 달성과의 첫 인연을 맺는다. 초임지로서 비설산 보당암에 오게 된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이름 있는 사찰에 가지 않고 달성을 향한 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보당암 부임은 그가 수행 생활의 절반을 비설산에서 하루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보당암은 이련이 꽤 오래 시간이 머물렀던 사찰로 의미가 남다르다. 수행과 덕도 국존이 되기까지 모든 활동의 기초를 담은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보당암의 정확한 위치는 불명확하다. 실정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어서이다. 다만 1478년 조선조의 서거정이 편찬한 동문선의 비설산 정상에 한 암자가 보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비설산의 정상을 천왕봉으로 볼지 대견봉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관측 결과 천왕봉은 1083m로 대견봉 1058보다 높다. 반면 조선시대까지 기록 보면 대견봉을 비설산 정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조선 영조 때 어명으로 편찬된 여지도서 경상도 현풍 산천조에는 대견봉을 비설상 최고봉으로 서술하였다. 천왕봉 아래의 도정암 주변에 보당암이 존재했을 것으로 견해도 있으나 대견봉의 위치가 대견사를
보당함으로 전신으로 판단한 의견의 주를 이룬다. 아예 달성군과 동화사는 2014년 3월 1일 대견사를 중창 낙성하면서 이제를 1년의 주석했던 보당암으로 공포했다. 보당암에서 주석한 지 9년째 되는 해 이련이 신변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몽골이 고려를 침공해 몸을 피해야 했다. 몽골은 3차 진입이었다. 비문에 따르면 당시 그는 오자주를 외우면서 문수보살에게 지혜를 구했다. 그의 절박한 기도를 통했던 것인지 문수보살은 벽에서 몸을 나타내어 무주 북쪽에 있으라고 계시했다고 한다. 이듬해 이련은 무주 인근의 묘문암으로 피신한 뒤에 무주암으로 또 한 번 거처를 옮긴다. 이 시기에 이련은 깨달음을 얻고 삼중대사라는 법계를 받았다. 빗설산 묘문암과 문주암에 기록된 기록은 보각국사비문 외에 남아있지 않다. 보당암과 인접하면서 언신이 가능한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빗설산에서 삼국유사의 토대를 마련해 그가 세상을 널리 알리기 시작한 것은 44세 때였다. 1249년 경상도 남해 정림사 주지로 부임하면서이다. 무신집권자의 최이의 매제로 정안이 대장경조조를 위해 이련을 초청한 뒤에 사찰을 운영과 함께 분사대장도감의 사업을 맡겼다. 막중한 국책사업을 맡을 정도로 그의 능력이 뛰어났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련은 정림사와 길상사에 주석을 하면서 대장 경조조 사업을 물론 불교 서적 편술과 출판 작업도 병행했다. 이후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이련은 고종에 의해 대선사로 보임되었다. 당시 이련은 강화도의 중심 사찰 선을사의 주지로 임명, 보조국사 진울의 전통을 선계하면서 불교의 1인자로 인정을 받았다. 비설산에서 발신해 당대 최고의 성녀가 된 것이다. 무신정변의 장당들의 발호로 왕권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자 이련은 영남 지역으로 향한다. 포항 항사사 현 오사 주지를 역임하고 1264년 다시 빗설산으로 돌아갔다. 보각국사의 비문에 있는 인홍사 주지 만회가 스님에게 주지 자리를 사양하니 학식 있는 성녀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련은 인홍사를 인흥사로 개명하고 삼국유사와 관련된 역대 연표를 제작했다. 삼국유사의 찬수를 위해서 선행 작업이 비설산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이 역대 연표의 일부는 현재 합천해인사 사간판에 보관되어 있다. 삼국유사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기록이 없다. 집필 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가 빗설산에서 삼국유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해도 지극히 비약은 아니다. 실제 이련은 빗설산에서만 1227년에서 1249년까지 1264년에서 1277년 두 차례 걸쳐 37년의 세월을 보냈다. 삼국유사 내용에도 그가 머물렀던 절집들을 소개되어 있다. 78세의 나이로 국사의 책봉된 이련은 1년 만에 귀향했다.
70여 년간의 홀로 계신 늙은